남은 오후장은 마켓 일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먼저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할 텐데 로켓 헬스케어가 오늘 장중에 9%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특별한 맞습니다. 이슈가 있었나요? 인공 피부 관련 에피덴트 관련된 부분들도 빅파마와의 또 수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밤부터 열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초청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라는 약간 결은 좀 다르겠죠. 어찌 보면 이제 상업화를 앞둔 이런 이제 재생 패치라든지 인공 피부 뭐 이와 관련된 이제 수주 소식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번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오느냐, 이 딜이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이오가 장 초반에 좀 좋았다가 이제 눌렸죠. 근데 이 상황에 로켓 헬스케어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요, 이전에 전고점 연역, 12월 초에 전고점 연역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여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셀 올이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마찬가지겠죠. 뭐 D&D도 마찬가지고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서 편입했던 종목들 웬만한 바이오들을 과연 세론이 나올 거냐.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10년 데이터를 보면 세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이제 뉴스 뜨면서 이제 로켓 헬스케어 급등이 나왔던 원인이 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바이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뉴스가 나오느냐 마느냐. 근데 뉴스가 안 나오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으로 한껏 지금 2, 3개월을 끝없이 바이오들이 눌림을 주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세론에 관련된 뉴스 나왔을 때 급등 나오면 매도가 맞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주 수요일 정도가 이 부분의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오늘은 지금 당장 뉴스가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오늘 밤부터 하잖아요. 미국 시간 12시간, 13시간 차이 나니까 시차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는 이제 수요일까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급등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때리는 자리가 맞다. 라는 식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로켓 헬스케어 아직 목표 가격 도달 못했지만 모르죠.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은 또 과감하게 또 신고가 한번 넘어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로켓이 될지 어떤 제약바이오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이 한두 개의 종목들이 뭔가 큰 딜이라는 뉴스가 좀 부각이 되면은 파생효과 나왔던 거 아시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 더 기다려보자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확 밀려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으로 돌아섰고 코스닥은 현재 0.09%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볼게요. 사실은 이제 점심 때까지만 해도 좀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전부터 사실 미선물이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파월이 뭐 감옥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이제 극단적인 이제 묘사를 하는 뉴스들이 좀 보도되면서 파월 의장을 뭐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미선물이 이제 또 뭐 금융 정책이 또 뭔가 좀 또 기류가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인데 사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한 2, 3년 정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부분들은 이제 소음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런 큰 종목들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 어떤 식으로 좀 가고 있죠.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 나고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 나는 이런 장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엇일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변동성 장세에 들어갔다. 고가권, 청정권에서 변동성 장세, 여기서 더 치고 갈지 안 치고 갈지 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전자닉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의 코스피 환산 수치는 몇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3,260이랍니다. 3,260. 그래서 이제 전자닉스가 없으면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받는 코스피 4,600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좀 상승 탄력이 좀 전개되고 있는 또 원전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원전 이꼴 에너지겠죠?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뉴스가 이제 통했었죠. 그러면서 두산 엘러빌리티, 현대건설이 또 신고가 가는 배경들이 좀 나왔었죠. 바로 이
테크 중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원전 관련된 최대 구매 기업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최대 규모 폭을 보였다고 좀 보고 있고요. 6.6 기가와트시 2035년까지 엄청난 수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6 기가와트시 정도 되면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미국은 땅덩어리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주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 주가 몇 개 정도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1년치의 그 전기 생산량이냐, 전기 구매량이냐라면 대략적으로 한 8개에서 9개 주랍니다. 엄청난 양이겠죠. 이 부분들을 2035년까지 계약을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뭐 영화 이름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AI 인프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 AI 인프라를 돌리려고 하려면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메타가 돈을 좀 썼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도 한번 앨런 머스크의 의견도 한번 얘기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앨런 머스크가 번외로 원전 SMR은 사기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 표현했을까요?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돈을 벌려고 일부러 그런 테마를 만들 거다라면서 뭐라고 했냐? 차라리 태양을 이용해야 된다. 뭐냐 뭐 앨런 머스크야 신재생 태양광 거의 그 찬양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다가도 뭐 태양광 패널을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누가 맞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귀추를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인 사항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원전주냐? 네, 원전주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전력이 부족했다.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량이 현재보다 3배 정도 가까이 폭증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 지금 미국이 지금 약 70% 정도가 거의 30년 가까이 된 전력망을 구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60, 70년대 구축된 망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물리적인 또 이제 공격을 받으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뭐 3, 40년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송전망이라든지 송전탑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전선도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 충전하는 것도 있고 일반 충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예전 거를 여러분들 꺼내서 써버리면은 고속 충전인 줄 알았는데 일반 충전으로 좀 오래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이 전선들이 노후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 위험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전달 측면에서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나온 내용이지만 골드만삭스가 탑픽 섹터로 전력 인프라 섹터 26년도에 아예 탑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전기가 부족한 건 사실이 아니고 보낼 방법과 이 보낼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골드만삭스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누가 얘기했을까요? 앨런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자, 다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미국도 전체적으로 26년도 올해를 전력망 개편의 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SMR도 좋고 뭐 신재생 에너지 다 좋지만 어쨌든 전기는 남아 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상당히 큰 이 관건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큰 틀로 3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원전은 아무리 소형 원전 모듈이라도 기본 5년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송전망 기업 그리고 빅테크들의 자체적인 자국책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도달하죠. AI 수혜는 반도체다. 반도체 맞잖아요. 근데 반도체 다음을 우리가 다음 스텝을 뭘로 볼 것이냐? 바로 전력망 개편의 이 시작점이죠. 바로 전기 인프라 슈퍼사이클 시대. 그래서 전기 인프라 슈퍼사이클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LS 일렉트릭 이후로 2번째 종목을 잠시 뒤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력으로 도달한 것 같은데 결론 안 봐요? 강사님? 네, 뭐 결론은 뭐 뻔하죠. 아니, 그래도 네. 만들어 오셨으니까. 네,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6년도 저도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를 탑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전력 인프라는 게 뭐 전기, 정선, 송전탑,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 수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뭘까요? 반도체도 대장인 전자닉스만 가잖아요. 그럼 일단은 전력 인프라하면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게 투자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송전 또는 뭔가 변압기 이런 회사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종목 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네. 현재 그 가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네, 지난번에 LS 일렉트릭 편입했죠. 1등 종목 갖고 왔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네, 회사 맞아요. 측에서 네. 주가가 좀 빠졌던 네. 게 무색해지게 다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때도 이제 LS 일렉트릭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계절지수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원래 이 전력 인프라들, 특히 이제 일렉트릭 관련주들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상반기 때 대부분 이제 수출 모멘텀 터지면서 그때 이제 좀 몰아넣는 이 수주 실적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시즈너빌리티로 좀 고려했을 때, 계절지수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전력주들이 4분기는 안 좋다. 근데 4분기 오히려 실적 발표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글로벌 1등급 1티어 업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간단해요. 이미 미국의 수주는 폭증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들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특히 상반기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실적들을.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와 그 근처에 있는 간접적인 인프라 수요도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EB 이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신고가 무조건 나갈 거다,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뭐 황제주겠죠. 이전에 황제주로 갔다가 100만 원 찍었다가 좀 밀렸는데요. 자, 1차 목표 가격을요. 1차 목표 가격을 100만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일단 황제주 다시 한번 등극한지 보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13만 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9만 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소강 상태 간다고 제가 분명히 바이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좀 일찍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 날 바이오 종목들 잘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그 현금 가지고 어디로 갈 건가? 제가 볼 때는 전력 인프라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제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의 1타 종목이었습니다. 4시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종목들 이제 한 2,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2, 3일 동안 세론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같이 대응자를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 2차전지 오늘 왜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이유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 궁금하시면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공개 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2차전지는 살 땐가 이 호재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